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지하는 걸포 넘버원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고 얘기하셨던 토지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토지 보상 제대로 받으시려면 요 얘기 꼭 들으시고요. 제가 절차가 무엇인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단계별로 소유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많이들 이렇게 막 이의 신청하고 행정 소송하고 하시는데 그게 실익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고 아마 참조를 하시겠지만 저는 다양한 사례들을 들었거나 이렇게 한 것들을 예전에 사업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 경험으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이 내용 전달해 주는 건 동영상을 공유해 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토지 보상이라고 하면 일단 토지 수용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토지 수용이 뭔지 이 개념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토지 수용을 하려면 공익사업이어야 해요. 그래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들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이게 이제 토지보상법이라고 했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보상에 대해선 공익사업이어야 하고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 방식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요거는 수용 개시일까지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돼요. 수용이 되면. 그 다음에 보상금은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해야겠죠. 그 다음에 토지는 당연히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요때까지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용 사용 방식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중토위, 어떤 때는 지토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거는 중앙토지수용위를 중토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지토위 이렇게 하는데 중토위는 국가사업, 중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을 때, 요럴 때 중토위에서 해결을 하고요. 지토위 같은 경우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들, 이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요렇구나. 내용만 아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거를 보시면 이 절차가 처음에 사업인정고시라고 하는 게 나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물론 평가를 할 때 나중에 보면 요 사업인정고시 나기 전 일정 기간 이전에 있었던 것부터 요게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나중에 이게 평가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는 근데 일단은 토지 수용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인정고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이게 보통 우리가 지작물 조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권리물권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요. 요 권리물권 조사를 하고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요 단계까지가 처음에 1단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처음에 기본 조사를 할 때 누구든지 뭐가 있냐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그 문서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만들 때 내 거를 제대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원이 나온다. 그거를 알고 있다. 대개 보면 조사원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다라고 하지 언제 누구네 집 가고 이런 건 얘기를 안 하는데 조사원이 온다라고 하면 최대한 내가 같이 있으면 좋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거에 대해서 최대한 그거를 설명을 하고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간혹 조사원들하고 막 싸우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싸우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사업 시행자가 분명히 고용해서 하는 건 맞지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더 뭐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싸워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최대한 이 사람들에게 내 거를 잘 어필해서 그게 반영이 되도록 처음에 그걸 잘해야 돼요. 이때 반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웬만한 게 있으면은 잘 안 바뀌려고 그래요. 왜? 이 다음에는 이 사람들도 내가 한 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게 되면 물건 조서나 이거 확인을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한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게 빠져 있다면 이때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때 얘기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조사할 때 그리고 열람 공고했을 때 이의 신청 제대로 하는 거. 요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감정평가 기간을 보통은 공공에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2개를 선정을 해요. 그런데 2에서 3이라고 하는 게 왜 나왔느냐? 한 개는 주민이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이
감정평가 기간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왜 좋냐?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사들은 기존의 감정평가가 있었던 거 사례 기준 많이 참조를 하는데 여기에서 위아래로 보통 10% 정도의 이 범위를 가지고 그 안에서 평가를 한다고 해요. 요거는 뭐 제가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걸 갖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들었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내 거가 만약에 10억이라는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게 위아래로 1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11억이 될 건지 9억이 될 건지 2억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를 여기다가 내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이거를 집어넣는다면 아무래도 주민의 의견을 더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가급적이면 주민추천 감정평가를 하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 끝나고 나면 자, 요렇게까지 해서 자, 그럼 손실 요거 협의를 하자라고 했을 때 협의를 수용하면 이제 끝나요. 끝나는데 만약에 협의를 거절했다. 아, 나 이거 만족 못해. 그런데 만약에 요 앞에서 조사할 때 단계 열람 공고할 때 이의 신청 이거를 충실하셨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다음부터는 내가 증거를 가지고 다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했는데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때는 이의 신청하셔야 됩니다. 행정소송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하면 할수록 보상금을 더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네, 팩트. 이거는 보상금 더 받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받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만큼 받느냐? 일반적으로 내가 정말로 억울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서류가. 그러면 이 차이는 커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일단은 이의 신청하고 우는 아이 젖준자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더 주는데 어떤 거냐? 내가 받을 돈의 이자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내 돈 못 받고 이자를 받는데 문제는 뭐가 생겨요? 그 사람, 내 거를 대신해서 이의 신청하고 뭐하고 하던 사람들이 수수료 들어가야죠. 별도로 내가 이걸 증명하려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비용 들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오랫동안 뭐 이의 신청하는 게 좋아요? 빨리 끝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요때 협의 요청해서 딱 보상금 수령하고 끝내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어떤 거가 있다? 뭐 대토보상이든 뭐든 이 사람들에게 뭐 이주비 지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이 보상금을 이때 수령하는 게 뒤에 수령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단계에서 충실하게 하면 뒤쪽이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뭐뭐 필요하다 이런 거는 또 좀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간단하게 요렇게 하고 수용 재결을 신청을 하면 수용 재결이 나오는데 이때 기간 한두 달 또 가야 돼요. 수용 재결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이의가 있다라고 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가시는 분들은 또 이제 계속 뭐 플러스 알파가 생기긴 하겠죠. 이자 뭐 이런 거. 수용 재결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가면 이의 재결을 또 해요. 이때도 요 수용 재결하고 절차가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한두 달 가겠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상 요거 이의 재결해서 안 된다. 그럼 뭐예요?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어요. 행정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린다? 이거는 한두 달이 아니고요. 1년에서 2년 걸려요.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가야 될 건지, 내가 그만큼 억울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꼭 생각하시고 가셔야 되고, 이런 것이 없게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첫 단계에서 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조금 더 제가 단계별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사업 준비야 뭐 저기 앞에 시행자가 할 거니까 사업자는 뭐 한 1년 이상 보통 준비하거든요. 하고, 자, 사업 인정 고시는 각각의 뭐 별도로 말씀드린다니까 요 고시 1을 기준으로 해서 간다라고 하고요. 요거 이제 조서 작성하는데 보통 한두 달 정도 얘기하는데 이거 한두 달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해관계자가 많아. 토지 소유권이 복잡해.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증가할 수 있다. 증가하면 어떤 사람은 요거 1, 2년 간다고도 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그거는 자금 사정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사실은 요 기간을 뭐 늘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간은 계속 변동적이다. 요것이 얼마나 복잡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보상기에 공고하고 열람을 14일 이상 할 때 요때 반드시 보상기간 요거 공고를 보셔야 되고 이의 신청 문제 있으면 하셔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상협의는 이제 보통 협의 보상을 하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요거는 보통 보상 협의를 최소한 2회에서 3회 하라고는 하는데 요거는 보통은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뭐 수용 재결이라는데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웬만하면 많은 횟수를 하는 것이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돼요. 근데 요 기간은 2, 3개월인데 실제로는 요거보다 좀 더 걸려요. 자, 그리고 재결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재결 신청하면 아까 한두 달 걸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의재결도 한두 달,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하고 수용을 개시하고 뭐 이런 달차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의재결, 그 다음에 행정 소송 뭐 1, 2년 걸린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런 거 되게 잘 생각하시고 기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수용 재결 이전에 보통은 이의 신청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를 생각하냐면 수용 재결 이후에 이의 신청을 얘기하는데 요거 수용 재결 이전에 하는 이의 신청이 뭐냐면 열람 공고 때 이의 신청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자료 준비만 잘 돼 있으면 크게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상 계획이 공고가 되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지가 않더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의 보상 법률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권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서면으로 해야 돼요. 나 말했어? 안 돼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한테 보통은 등기 우편, 내용 증명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게 좋아요. 기록에 남으니까. 그래서 요런 거 잘 하셔야 되고요. 요거에서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요때 이제 현장 사진 제일 중요한 건 사업 인정 고시일 기준으로 내가 내 재산에 대해서 이거 돈 받을 수 있다, 보상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사진을 찍어둬야 돼요. 찍어두고 그래야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리 현장 사진을 찍어둔 거 있으면 그 사진을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영농을 했다 안 했다 뭐 하는 거, 내가 여기서 실제로 뭐 전기 쓰고 수도 쓰고 다 하잖아요. 이런 거 농막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공과금 납부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내 거를 갖다가 뭐 측량한 게 있으면 측량한 거 있고 아니면 감정평가한 거 있으면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서 하는 자료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서는 서면 제출하면서 그 관련된 자료를 같이 첨부하면 그러면 좀 더 낫다. 그러면 수용 재결 이후의 이의 신청은 뭐냐면 요 수용 재결을 했는데 수용 재결에 나 불만이야. 나 만족하지 않아. 그럼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용 재결 신청을 누가 해요? 사업 시행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해서 요거 수용 재결 공고를 아까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한두 달 정도 걸려서 요거 보면 감정평가를 하고요. 요때 감정평가 같이 EP에서 또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결론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행정 절차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이때는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이고요. 행정 절차로 바로 안 가면 이의 신청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이의 신청은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요거 이의 신청해서 재결이 나왔는데 이것도 불만이야. 그러면 행정소송을 다시 60일 이내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절차가 언제고 나는 언제까지 내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갈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미 이의 신청도 하고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했으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이게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도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 나중에 행정소송 가도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는 정말로 또 다른 증거를 그 사이에 뭐 새로이 나왔어요. 그러지 않는다면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변론하는 기간이 제일 문제인데요. 이 변론을 실제로는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짧게는 1년 미만에 끝나기도 하는데 보통은 1, 2년 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좀 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토지 수용을 받으려고 하고 제대로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자, 어떤 자료가 준비해야 되는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농사를 지었어요. 병작에 대한 실적, 이 농지원부 이런 건 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당연히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영농일지라든가 제일 중요한 건 공과금 납부를 했든지 어쩌든지 이런 영수증들 챙기는 거. 그리고 간혹은 내가 영농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진들이 있다면 요 사진들 잘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내가 안에 비닐하우스라든가 뭐 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령 이게 계집도요. 계집도 제대로 지어져서 막 그 가설 건축물 수준으로 이렇게 지어진 집도 있어요. 이거 계집이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지작물들에 대해서는 사진도 잘 찍어두고요. 내가 자재를 샀으면 자재 뭐 영수증, 그다음에 내가 특별하게 뭐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 어떤 고급 자재야. 그럼 그 고급 자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지작물 신고를 하게 되면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허가서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썼는지 뭐 토지용에서 너가 농사를 지었니 안 지었니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농사 짓는 사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내가 뭐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대부분 뭐 사업자나 행정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 하긴 하는데 할 수 있으면 뭐 드론 촬영 요즘 드론들 많이 쓰니까 이런 것들도 해두시는 게 도움이 나한테 유리하다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를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사는 2개를 선정하는데 사업자가 내 주민 측에 한 사람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의 신청할 때는 내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에게 감정평가를 시켜서 내가 현재 감정평가사를 받은 그 내용에 따라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다? 요거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가를 비교해보고 주변하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비교를 하고 이런 것들 갖고 논리를 만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얘기하실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라. 뭘로? 이메일 같은 거 보내고 그 다음에 내용 증명 보내고 상담하실 때는 녹취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 왜? 나중에 내가 기억 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준비하시고요. 제가 단계별로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내가 지구 지정 이전에 뭘 해야 된다? 지상물 사진, 뭐 시설물 사진 다 찍으라고 했잖아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뭘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보상 더 받으려고. 그리고 이거 억울하다고 막 이의 신청하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사업 시행자는 항공 촬영을 주기적으로 해요. 요즘은 사진이 발달해서 항공 사진을 찍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차 번호까지 보일 정도로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없었던 거 새로 만들어 놓고 이거 옛날부터 했다라고 막 영수증도 막 조작해갖고 갖고 오시는 경우 있어요. 안 돼요. 왜? 사진으로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제 뭐 약간 좀 불량한 마음이 있었던 거고 내가 정말 억울하지 않은 일을 당하려면 내 거에 대해서 미리 사진을 해둬라. 그리고 공과금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 다 챙겨야 되고 내가 만약에 경작해갖고 이거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럼 판매 실적 이런 것들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사역 인정 고시일 한 2년 이전부터 뭐를 했으면 인정을 다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것들은 또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2년 이 기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제가 이제 뭐 2년이라 했지만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요런 이전의 사용 실적이 중요하고요. 자, 보상계획 공고가 나면 이때 조사할 때는 웬만하면 동행하라. 라고 했죠. 같이 가서 내 거에 대한 설명을 착실히 하고 싸우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설물의 크기 어떤 거는 저기 뭐 있어요. 비닐하우스 있는데 저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100평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사 나왔더니 보니까 이분이 뭐 감각이 없어서 50평 썼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갔다. 나중에 내가 100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차피 이제 사진이나 이거 증명은 되겠지만 요런 거 크기 요런 걸 미리미리 해두시면 한번 작성하면 나중에 다시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바꾸게 되면요. 걔네들은 또 사유서를 써야 돼요. 요게 요로 해서 요게 달라졌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할 때 꼭 문서로 신청을 하시라. 하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건 물권 조서나 이런 거는 한번 작성되면 나중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미리 처음부터 잘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열람 공고 때 아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요거 철저히 검토해서 그것이 내 거하고 맞는지 특히 이 감정 단가가 이 주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걸 갖고 자료를 첨부로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제일 중요한 건 서면 증거를 꼭 남기셔라.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협의를 할 때는 협의는 원칙적으로 자유예요. 자유인데 자 협의 시 어떻게 하라? 제가
문서나 녹취 이런 것도 근거 남기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협의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감정평가 했으니까 자 자료 달라. 그러면 그 이전에는 감정평가 자료에 대해서 잘 안 주지만 이때는 어차피 자료를 내가 내 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 갖고 내가 별도로 받은 감정평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 만약에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내가 조건부로 나 이거 이의 신청하고 일단 뭐 보상받고 뭐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의 있음하고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결 신청 마찬가지로 요거 뭐 한두 달 간다고 했는데 이게 재결의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요. 소유자가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견서를 내야 돼요. 반드시. 의견서. 내가 뭐뭐에 대해서 불만이야.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의견서 나는 뭐가 불만인데 이런 거에서 너가 뭐뭐가 틀렸어. 이런 거. 지작물 누락됐다.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단가가 달라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뭐 감정평가사가 이제 뭐 사업 시행자 측하고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뭐 한번 확인하셔라 하는 거고요. 재개로 이의 신청은 재결 신청하고 비슷해요. 하여튼간에 이런 거 같이 하셔야 되고 행정소송할 때는 사실은 입증 책임이 아까 말씀드린 시간도 1, 2년 가지만 입증 책임을 누가 해야 된다?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내야 돼요. 얘가 틀렸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가 확실하고 이거 앞에서 이의 신청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있어. 그러면 가도 그렇지 않다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운하게 떼쓰면 져주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운운하게 져주잖아요. 돈 더 받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더 받아요. 그런데 그 돈이 크지가 않더라. 거의 이자 수준이더라. 하는 거 요런 내용들도 잘 보시고요. 주변에 보상 받으셨던 분들한테 꼭 좀 물어보세요. 대부분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괜히 이거 이의 신청해갖고 돈도 못 받고 수수료만 나간다 이러신 분들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잘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토지 수용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들 권리를 받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 내용 잘 아시고 꼭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